시니어를 위한 명언과 실화사연의 품격 있는 스파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황혼의 문턱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 바로 꽃뱀의 덫에 관한 실화를 통해 깊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67세의 박순호 어르신이 겪으신 비극적인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의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순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배우자분께서는 뛰어난 수완으로 요식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고, 덕분에 어르신 부부는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배우자분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성실함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하여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확장시키며 말 그대로 맨손으로 풀을 일구어 내신 분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굳건히 헤쳐나가셨습니다. 어르신 부부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화목한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모범이 되는 부부로 칭송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의 노년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안락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분께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배우자분은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르신과 가족들을 염려하셨고, 어르신께서는 그런 배우자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두 분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유달리 사랑했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박순호 어르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시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배우자분의 빈자리를 도저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 배우자분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서 그분의 흔적을 느끼셨고, 이는 어르신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마음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찾아와 어르신을 위로하고 말동무가 되어 드렸지만, 배우자의 빈자리가 주는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처럼 어르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르신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매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으며 바깥 활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시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때 전국적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길거리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트로트 콘서트장을 찾고 나이트클럽과 콜라텍에서 흥겹게 춤을 추며 심심함을 달래는 모습이 어르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무기력감에 젖어 있던 어르신에게 흥겨운 음악과 시끄러운 장소는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간곡한 권유와 함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작은 희망이 어르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콘서트장의 뜨거운 열기, 나이트클럽의 현란한 조명, 콜라텍의 정겨운 분위기는 잠시나마 어르신의 슬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몸을 흔들면서 어르신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고, 그동안 짓눌렸던 어깨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바로 그곳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듯한 매혹적인 젊은 여인이 박순호 어르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여인에게서 묘한 매력과 함께 오래전 잊었던 설렘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될 정도로 그녀는 어르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인은 어르신에게 다가와 능숙하게 말을 걸었고 마치 어르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연인 양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어르신의 마음은 서서히 그녀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어르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르신이 배우자분을 잃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하는 척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르신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치 박순호 어르신을 위해 나타난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끼셨습니다. 그녀는 어르신에게 끊임없이 칭찬과 애정을 표현하며 어르신이 다시금 자신감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꽃뱀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꽃뱀들은 외롭고 취약한 시니어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삼아 감성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은 후 금전적인 갈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교활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요구하며 어르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마치 테스트를 하듯 소액으로 시작하여 어르신의 재력과 심리적 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딱 며칠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을게요. 사업이 어려운데. 잠깐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서 오빠밖에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에요. 오빠가 아니면 정말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등 듣기에도 안쓰럽고 절박한 사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연들은 어르신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마치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 느끼게 만듭니다. 박순호 어르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몇십만 원, 그 다음에는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르신은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의 딸이나 손녀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셨고 기꺼이 돈을 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빠, 이번에 정말 큰 건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2배, 3배로 불릴 수 있어요. 오빠 생각해서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라며 어르신이 모아두었던 큰 돈을 투자 명목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투자 수익률을 부풀리고 유명 인사나 전문가의 이름을 팔아가며 어르신을 현혹했습니다. 때로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때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다양한 명목을 내세우며 어르신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고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소중한 재산을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어르신의 재산을 끊임없이 빨아들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랑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어르신은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박순호 어르신의 막대한 유산은 그녀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은 팔리고 예금은 바닥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어르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르신의 돈을 모두 갈취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르신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배우자분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은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은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신감, 자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어르신을 덮쳤습니다. 어르신은 이 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사람들과의 만남을 일체 거부하셨습니다.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꽃뱀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퇴직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골 어르신, 가족들의 관심이 부족한 어르신, 심지어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까지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좋다며 친밀하게 접근하여 환심을 사고 2주 만에 2천만 원을 가로채거나 치매를 앓던 83세 재력가와 혼인신고 후 9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노인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유도한 뒤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진 틈을 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결국 이혼까지 감행하여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피해 노인은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다 충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꽃뱀들의 잔혹성과 치밀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종교단체나 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은 후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순수한 믿음과 친목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 신의 계시와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어르신들의 종교심이나 공동체 의식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벼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까지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들은 노인 운전자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안심시킨 후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수리 항목을 추가하여 비용을 부풀립니다. 노인 운전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간통죄 폐지 이후 티켓녀로 불리는 여성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앱이나 만남 주선 앱을 통해 노인들에게 접근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려던 어르신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은 어르신에게 오빠, 자기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마치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로는 다른 남성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돈을 갈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금전적인 피해를 동시에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러한 꽃뱀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각심입니다. 그리고 이 경각심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낯선 사람의 과도한 호의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와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이 어르신은 정말 멋지세요. 젊어 보이세요.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와 같은 과도한 칭찬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은 듣기 좋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전 거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워 보인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돈은 친구도 원수로 만들고 연인도 남남으로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확실한 대박 등에 믿기는 달콤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합법적인 투자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 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권유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찰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특히 황혼의 시기에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은 삶의 큰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순수한 사랑을 가장하여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순수함을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황혼의 연애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순호 어르신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인연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깊이 있게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는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고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켜나가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외로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낯선 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러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박순호 어르신의 사연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으로 작용했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순호 어르신을 향한 위로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명언과 실화 사연의 품격 있는 스파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